자, 오늘은 핀테크,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핀테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. 얼마 전에 카카오페이에서 투자 상품을 발매하기 시작했어요. 결국은 그 상품은 P2P 대출, P2P 금융이라는 거예요. 그럼 P2P는 뭐냐? 피어 투 피어라고 해서 개인과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서 은행이나 이런 데보다 좀 더 싸게 대출을 해주고 은행보다 대출이자를 더 많이 줘가지고 그 개인과 개인이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그런 플랫폼이에요. P2P라는 게 일반 금융상품, 펀드나 예적금이나 보험도 아니고 대출이에요. 신용대출도 아니고 약간 어려운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.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투자라는 상품은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 재테크와이를 보시는 분들은 잘 투자하셔야 되고 소액이기 때문에 뭐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또 카카오페이에서 측에서도 연 10%의 수익이 거의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청춘들이 쉽게 할 수도 있는데, 물론 빚도 없고 여유도 있으면 해볼 수 있어요. 얼마든지 해보는 거 괜찮아요. 그런데 해보기 전에 중요한 건 과연 그 상품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지, 완전히 아는 것까지는 불가능해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, 제가 볼 때 좀 어려운 상품들이에요.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조금 잘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P2P 금융, P2P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금융의 산업의 형태가 핀테크이기 때문에 먼저 핀테크를 알아야 P2P 대출이라는 건 뭔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. 그러면 일단 핀테크는 뭐냐? 파이낸스의 금융이라는 핀하고 테크놀로지, 테크의 약자예요. 그러니까 금융을 IT, 인터넷, 테크놀로지, IT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게 만들어보는 어떤 금융 서비스의 일종이에요. 예를 들어 과거의 언론이나 뉴스는 누가 주로 많이 서비스를 했냐면 조중동이라고 해. 조선일보, 중앙일보, 동아일보. 조중동이 고객하고 이렇게 직접 만났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아침마다 그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출근도 하고 봤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은 어때요? 지금 현재는 신문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현재 언론이나 뉴스는 뉴스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보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조중동이라는 이 기존 언론들 사이에 고객 사이에 누가 껴들었냐면 네이버나 다음에 뉴스 검색 서비스가 끼어들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고객이 멀어진 거야, 이제. 전통 그 언론들하고. 핀테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지금의 현재의 금융회사들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뭐 은행도 있고 증권회사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잖아요. 이 회사들이 고객을 지금 만나고 있어. 고객들이 은행을 찾아가고 은행들이 또 위비뱅크나 뭐 리브나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을 통해 찾아가긴 하잖아.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거냐? 미래의 금융도 아니지, 뭐 이미 와 있어요. 이미 와 있는데 금융을 이렇게 보면 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증권이 있고 그다음에 보험이 있죠.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크게 보면 은행의 기능이 뭐냐? 예금하고 적금하는 기능이 제일 크죠. 예금, 적금, 우체국도 있고. 그다음에 또 무슨 기능이 있어요? 대출해주죠. 아파트 대출, 신용대출, 마이너스 대출. 대출의 기능이 있어. 은행은 또 뭐 기능이 있어요? 제일 큰 게 결제하고 송금하는 거. 그렇죠? 결제, 송금하는 기능이 있어요. 그다음에 증권회사는 뭐를 해요? 주로 투자, 돈을 빌려주는 거. 그 다음에 자산관리, 있는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운영해주는 거. 보험은 보험이 있죠. 보장. 자, 그러면 미래의 금융은 이 예적금이 기존 은행에서 했는데 이제 은행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. 뱅킹의 기능은 있지만 뱅크는 없어진다,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없어지진 않겠지. 근데 이 예적금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, 여러분, 인터넷 뱅크로 바뀌었죠. 인터넷 뱅크. 카카오뱅크, K뱅크, 이런 은행들이 예전에는 없던 상품이잖아요.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예적금을 한단 말이에요. 그죠? 카드도 만들고.
그 다음에 대출은 누가 있어요? 아까 얘기했던 대로 P2P 금융이라는 대부업체, 대부업에 속해 있어요. 이 P2P 금융이. P2P 금융, P2P 대출이라는 거는 최근에 3월부터 9월달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100개 중에 10개가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. 다는 아니겠지만. 그래서 항상 P2P 대출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. 예. 그 다음에 결제나 송금 뭐야? 여러분 많이 아시는 토스, 그죠? 그다음 페이 있죠, 페이. 무슨 페이가 있어요? 요즘에 삼성페이 많이 쓰죠. 삼성페이 많이 쓰고, 물론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, 라인페이, 뭐 페이팔, 뭐 이런 많은 페이들이 있잖아. 이게 뭐예요? 은행의 결제 송금을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.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. 그럼 투자는 뭐예요? 투자는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써요. 로보 어드바이저. 로봇가 어드바이징, 자문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AI와 인공지능 같은 그런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정해져 있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, 자산을 얼마 맡길 건지,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거예요. 국내 주식, 해외 주식, 국내 채권, 해외 채권, 국내 부동산, 해외 부동산, 비율은 어떻게, 이렇게 해서 짜주는 거예요. 예, 우리나라에는 보통 두 개가 있는데 에임이라는 게 있고 쿼터백이라는 게 있어요. 쿼터백.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면 이 에임에서 여러분들의 돈을, 자산을 운용해줘요. 굉장히 안정적으로 위험하지 않게 운영해줘서 제가 볼 때는 에임 같은데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안정적으로. 하지만 투자는 누가 책임? 본인이 책임진다. 그다음 자산관리는 우리나라에 아직은 약하지만 뱅크샐러드라고 또 있고, 뱅크샐러드, 브로컬리라는 회사도 있고, 그 다음에 많은 회사들이 가계부라는 형태로 돼 있죠. 뭐 똑똑 가계부, 뭐 편한 가계부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것도 이 자산관리 쪽, 오원트 밸런스, 제가 지금 앱을 하나 개발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. 만드는 것도 이 자산관리. 근데 이 앞에 법인 자산관리가 아니라 개인 자산관리다.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은 전통보험, 생명보험, 손해보험에서 요즘에 보험앱이라는 것도 있고, 또 그 대리점 업체인데 굿리치라는 데도 있고, 뭐 보험 관련된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. 보통 보험회사 한 개, 두 개 정도만 알려주는데 이 회사들은 모든 보험회사들에 내가 어떤 보험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좀 편리하죠. 그래서 핀테크는 모든 금융의 내용을 전부 인터넷으로, 모바일로 바꾸는다. 편리하게. 이게 핀테크다 라는 거고요. 외국계 사례가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재밌는 사례가 뭐냐면 TransferWise라는 거예요. 에스토니아에 젊은이 2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 한 명은 영국에서 일하고 한 명은 에스토니아에서 일하는 거예요. 영국에서 일하는 친구는 뭘로 돈을 받냐면 파운드로 받아요. 파운드. 에스토니아에서 받는 친구는 이 사람은 유로화로 받아요. 그런데 영국에서 돈 받는 친구는 에스토니아에 부모님한테 돈을 보내줘야 돼. 이 에스토니아에 일하는 친구는 영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돈을 보내줘야 돼. 얘가 만약 유로화로 보내면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해가지고 돈을 보내줘야 되잖아. 환전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야. 얘도 마찬가지로 영국에 있는 부모님한테 돈 보내려는데 유로화를 파운드로 받으면 돈이 들어가는 거야. 그래서 이 에스토니아에 있는 두 친구가 야, 이게 아니라 우리 서로 이거를 맞바꾸면 어때? 환전 수수료 없잖아. 그래서 이 회사가 대박을 쳤는데 이 회사가 트랜스퍼와이즈라는 회사예요. 이런 핀테크가 굉장히 많이 시장에 나올 거예요. 향후에 P2P라든가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